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의 구성체제 두 번째 시간 세포의 구조. 세포의 구조가 되게 시간을 좀 오늘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세포의 구조 그리고 구성체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생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 가지 유기물하고 무기업류 그리고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기물 중에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세포부터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세포 안에 무엇들이 있어서 도대체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우리 몸을 하나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구성 체제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부터 우린 살아있다라고 그러고 우리 생물을 쪼개면 세포까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 잘렸다. 손가락 잘렸어. 그럼 그 손가락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잘린 손가락. 이 잘린 손가락은 잘리자마자는 살아있죠. 왜? 아직 그 세포가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피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기도 어렵고 산소를 공급받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 걔도 죽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다. 모든 생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이 있나요? 있죠.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단세포 생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단세포 생물. 예를 들면 대장균, 여러 가지 세균들 있죠. 병균, 세균들 이런 것들 세포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단세포 생물.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 성인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대요. 굉장히 많은 다세포로 되어 있는 거죠. 세포가 많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 모든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가 낳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뭉치고 모여서 짜잔 세포 이렇게 태어나는 세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지구상에 언젠가 처음에 최초에 어떤 세포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 세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화학 진화에 대한 거는 여러분 1학년 때 융합과학에서 한번 배웠을 거야. 융합과학을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겠지만 그 1학년 때 그 생명의 탄생에서 그 세포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또 뒤에 가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거 꼭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포가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그림 봐봐. 이 그림만 봐도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볼게요. 이 세포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중에서도 작은 기관이다. 세포 안에 있으니까 되게 작지. 그러니까 소기관이라고 해요.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은 크게 원형질과 후형질로 나눠져요. 원형질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는 세포가 만든다고 그랬죠? 세포가 만들었으니까 세포가 태어날 때 원래 갖고 있었던 것들 있죠. 태어날 때 원래 갖고 있었던 것들. 그런 세포의 기본 물질, 이런 핵,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좀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형질이라고 그래요. 원형질의 반대말이 뭐냐면 후형질이야. 후형질은 뭐야? 원형질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거라면 후형질은 태어날 때는 없었어.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세포, 멱도 생기고 액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후형질입니다. 처음에 갖고 태어난 거, 살아가다 보니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원형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형질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게 핵이야. 핑크색으로 좀 보이죠? 이 큰 거, 이 핵. 이 세포는 지금 선생님이 어떤 세포를 갖다 놨냐면 식물세포, 동물세포가 크게 있잖아요. 원래 다른 세포들도 있어. 하지만 크게 우리가 동물, 식물 쉽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동물, 식물 중에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가 동물세포를 갖다 놨어요. 동물세포는 중앙에 핵이 이렇게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핵이 생명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핵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에 이런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세포막, 중심립,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해봐야 돼. 왜냐면 자꾸 얘기해서 이 용어들이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선생님, 여러분 골지체란 말 들어봤어? 골지체?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잖아. 리보솜 이런 말 못 들어봤죠? 리소좀 이것도 헷갈리잖아. 리보솜, 리소좀. 자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여기서는 마치 영어 단어처럼 얘기를 좀 자꾸 들어서 그 단어에 좀 노출이 돼야 돼. 핵은 알고 있을 테니까 리보솜 해란 말이야.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세포막은 알겠다. 중심립,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좀 들어봤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다 세포질입니다. 하나씩 한번 들어봐요. 핵 첫 번째 요 핵 안에 있는 거 좀 선생님이 크게 한번 확대해봤어. 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있어요. 핵막부터 특이해. 핵막부터. 왜? 이 핵막이 이중막이야. 막이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막이 두 개야. 그러니까 바깥쪽 막하고 안쪽 막으로 막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중막 구조다. 이거 하나 알고 계세요. 세포 안에 원형질의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총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핵인 거야. 이중막 구조 중에 하나가 핵이야. 핵막이 이중막 구조다. 바깥쪽 막하고 안쪽 막이 있다. 그리고 이 핵은 말이죠. 바깥쪽하고 안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니까 세포질하고 안에 핵하고 나눠져 있지만 그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죠. 이 구멍을 핵에 있는 구멍이다. 구멍공. 그래서 핵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핵공, 이렇게 핵공 뚫어져 있죠. 핵공. 이렇게 핵공들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에 있는 성분들이 핵막을 통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또 그리고 핵에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근데 마음대로 못 다녀. 이 핵공도 아무나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진 않았어요. 그거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어야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핵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핵액이 있어요. 핵액은 그냥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예요. 끝. 그리고 염색사가 있어요. 야, 요거 중요하다. 염색사가 핵 안에 있어요. 염색이 잘 되는 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염색이 되는 게 뭐 염색이 그냥 잘 되는 실이 있다 그래서 염색사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유전 물질의 본체야. 유전자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염색사가 요게 DNA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포 분열할 때 웅축해서 염색체로 우리 현미경으로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사가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두꺼우게 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인에서 지금은 일단 받아들여줘. 지금 일단 여기 안 RNA라는 걸 만들어줘요. RNA도 어떤 RNA를 만들어주냐면 이 RNA를 통해서 이 바깥에 여기 리보솜이라고 돼 있죠. 리보솜을 만드는데 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는 리보솜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리보솜을 만드는 곳이다. 일단 이렇게 좀 받아들여줘.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 핵공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핵이 이렇게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로 넘어갈게요. 세포질로 딱 넘어가면 세포질엔 첫 번째 리보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보솜. 여기 이렇게 아주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파란색은 아니야.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구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게 있죠. 조그맣게 돼 있는 게 요만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세포질에. 원래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세포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에 DNA가 있다 그랬죠. 염색사 안에 DNA가 있다 그랬죠. DNA 중에 어떤 물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이게 침샘세포야. 침에서 아밀라제라는 거 만들죠. 아밀라제라는 거. 그럼 아밀라제에 대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다. 그럼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아밀라제만 돼 있는 거를 요걸 카피를 떠. DNA는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침샘세포는 지금 일단 뭐만 만들면 돼? 아밀라제만 일단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아밀라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유전 정보를 다 갖고 나올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만, 요 아밀라제에 대한 유전 정보만 부분 카피를 떠서 갖고 나오는데 그 부분 카피를 전사라고 그러고 요 부분 카피를 뜬 애가 바로 RNA예요. RNA. 그럼 RNA가 여기 핵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럼 RNA가 이렇게 있잖아요. RNA. 이게 지금 아밀라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RNA예요. 그럼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갖고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서 얘 RNA 정보를 읽어가면서 이 세포질에 떠돌아다니는 아미노산 20가지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하나 그 정보에 따라서 집어넣어서 아밀라제 세 가지 좀 다르게 하자. 아미노산 종류가 다 다른 거야 지금 이게. 이 종류들을 다 연결 이렇게 시켜갖고 얘를 단백질로 아밀라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보솜은 하는 일이 뭐야? 리보솜은 바로 단백질 합성이다 이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단백질 합성이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아밀라제에 대한 정보를 갖고 나오는 RNA가 있다고 그랬죠? 요런 거는 mRNA라고 메신저 RNA라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요 리보솜은 리보소말 RNA라는 RNA하고 약간의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럼 얘도 지금 RNA잖아. 그럼 얘도 RNA니까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사실은 이 리보솜을 이루고 있는 RNA도 이거에 대한 정보가 이 유전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에 이 DNA 중에 리보소말 RNA를 만들어주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리보솜이 대박 많거든요. 세포 안에는. 그러니까 요 유전 정보들 중에서 리보소말 RNA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리보솜이 제일 계속 필요하니까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리보소말 RNA를 만들고 굽다 보니까 여기에 밀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찍어보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 안에가 되게 진하게 보여. 거기가 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에서 아까 했었지. 인에서 핵 안에 있는 인에서 내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지? RNA를 만든다. 리보솜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리보솜을 만든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는 바로 리보솜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 리보솜이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리보솜, 단백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가 아밀라제라는 단백질은 세포 안에가 필요한 게 아니지. 세포 안에 필요한 게 아니라 세포 바깥에 갖다 버려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세포 안에 아밀라제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필요해야 될 거다. 그럼 여기 소포체라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소포체라는 게 있어. 소포체라는 게 있어갖고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소포체라는 게 있어서 여기 안에 핵막에 여기에 지금 핵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자른 거죠. 세포를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가 핵이에요. 핵막 이중막 보이죠? 안쪽 막, 바깥쪽 막. 그 핵막이 연결돼서 이렇게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포체라고 그래요. 소포체. 왜 소포체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세포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막 분쇄시켜갖고 그 실험실에서 건지다 보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딱 통째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가닥가닥 떨어져갖고 이렇게 조그마한 소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포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리보솜이 바깥으로 가져가 나갈 단백질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여기 소포체에 와서 딱 붙어. 소포체에 붙어갖고 이 안쪽으로 아밀라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갈 단백질은 이 소포체 안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소포체를 보면 이 조그만한 이 방울들이 뭐야? 이 기포 방울들이 바로 리보솜이죠.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서 이 표면이 어때? 그냥 조잡하죠. 조잡하게 되게 지저분하게 뭐가 막 많이 붙어있지. 요런 거를 소포체 중에서도 조면 소포체다 이렇게 얘기해. 조면 소포체다. 조면 소포체.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 그래서 단백질 합성한다. 리보솜이 붙어있으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소포체 스스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아니야.
리보솜이 붙어서 단백질과 합성하고 또 수송할 수 있어요. 이 세포 안에서 여기서 아밀라제가 저쪽에 아밀라제를 저쪽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럼 아밀라제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이렇게 물질 수송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면 소포체라고 그러고 여기 요 소포체 봐봐. 요 약간 파란색 소포체. 요 소포체는 보니까 리보솜이 없이 매끈하죠. 이런 것들은 활면 소포체라고 그래. 우리 활처럼 이렇게 매끈하다. 활면 소포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단백질 합성이 아니야. 활면 소포체는 지질하고 탄수화물을 합성해. 그래서 이 지질 중에서도 인지질 같은 걸 만들면 세포막을 또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세포막의 구성성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활면 소포체입니다. 여하튼 간에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아밀라제는 어디 있어요? 리보솜이 만들다가 소포체 안으로 넣어놨네. 소포체 안으로 넣어놨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골지체로 넘어가요. 골지체. 지금 아밀라제에 대한 RNA를 리보솜이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서 아미노산들을 똑똑똑똑똑 연결시켜서 지금 아밀라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리보솜이 얘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얘가 인식해서 여기 조면 소포체에 가서 붙었단 말이죠. 붙어갖고 아밀라제를 여기 안에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아밀라제를 여기 안에다 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쭉 소포로, 그러니까 주머니로, 작은 주머니로 이렇게 딱 돼서 이동 소낭이 돼서 요 옆에 있는 데로 넘어가요. 요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요게 골지체예요. 골지체. 요걸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 어때? 뼈에 많겠어 없겠어? 이름이 뼈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선생님도 이걸 뼈랑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 원문책을 이렇게 딱 봤더니 정말 놀랐어. 골지가 우리나라 말이게 한문이게 영어게 사람 이름이에요. 예. 골지가 발견했다 그래서 골지바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골지체가 됐어요. 예. 골지 참. 애 이름을 골지라고 지어놨어요. 골지야 밥 먹어라. 참. 하여튼 이거 골지체예요. 골지체로 이동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밀라제 있는 거야. 아밀라제가 이렇게 이동해서 골지체로 이동해요. 그럼 골지체에서 이쪽으로 또 주머니가 이동소낭으로 또 이동하고 해서 이쪽으로 나가. 이쪽이 지금 세포막이야. 바깥쪽. 또 이동해서 이렇게 점점 나가요. 그래서 골지체는 물질을 막으로 싸서 저장하고 있다가 바깥으로 분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안에 지금 아밀라제 있는 거야. 아밀라제가 이렇게 있다가 요게 분비소낭이라는 걸로 해서 바깥쪽으로 요 세포막하고 퓨전이 돼서 이렇게 해서 뭐를 갖다 버리는 거야? 그렇지. 아밀라제를 갖다 버리는 거야. 아밀라제가 세포 안에 필요한 게 아니라 세포 바깥에 필요한 거니까. 얘 지금 침샘세포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잠깐만 정리해보면 핵 안에 있는 DNA를 읽어서 RNA가 나온단 말이죠. RNA가 나오면 이 핵 안에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리보솜이 있단 말이야. 그 리보솜이 여기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그 단백질을 요 소포체 안으로, 조면 소포체 안으로 넣었단 말이죠. 그럼 조면 소포체에서 이동 소낭을 타고 골지체로 연결을 해주면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골지체는 어떤 세포들한테 맞냐면 골지체는 분비 기능이 활발한 세포. 이자 같은 거는 이자에게서 막 분비 기능 대박 활발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자에 있는 세포들은 골지체가 무지 많아요. 이렇게 분비하는 데에 매우 발달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저장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바깥에서 들어온 것들을 안에 있는 걸로 분해시켜야 될 일이 있어. 그런 것도 이 골지체에서 나가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소좀이야. 리소좀은 뭐냐면 이 골지체에서 시작한 거야. 골지체 안에다가 가수분해 요소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효소가 아니야. 가수. 물이 더해지면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붙어 있거나 또는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붙어 있다던가 그리고 지방산 3개하고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으로 붙어 있으면 이거 다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네들이
얘네들의 결합을 빼려면 물이 들어가야 돼. 가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분해 요소들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리소좀이야. 리소좀.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세포가 바깥에 있는 어떤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수분해해야 되는 물질이야. 그러면은 요 막하고 요 막이 이렇게 퓨전해갖고 여기는 가수분해가 욱 달려들어서 얘네를 분해해서 세포 안으로 소화시키는 것, 우리 거를 리소좀이라고 그래요. 또 이게 세포 바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예를 들면 안에 다른 세포 소기관이 너무 낡았어, 오래됐어. 야, 얘 죽여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가 그 세포 소기관을 이렇게 먹어버려요. 안으로 들어와서 가수분해 요소가 작동해서 얘도 유기물이 세포 소기관도 다 유기물로 돼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 분해 잘라 해갖고서는 이렇게 세포 내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분들 갖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이루는 유기물들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데 쓰게 되는 거, 그래서 재활용하게 쓰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부시는 거, 그게 리소좀입니다. 원래는 이게 리소좀하고 리보솜하고 헷갈리죠. 영어는 틀려. 영어는 리소좀이 라이소좀이에요. 라이소좀. 원래 라이시스라는 말이 뭐 터트린다, 분해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소좀, 리소좀이고요. 요 리보솜은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RNA가 그 리보스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보스로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리보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 애들은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R하고 L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헷갈리죠. 다 리보솜, 리소좀 하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로 좀 보시면 안 헷갈릴 거야. 요거는 여러 가지 가수분해를 효소를 갖고 있어서 분해시킨다, 쪼개는 애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어디서 나오냐면 골지체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골지체, 리소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으로 넘어갈게요. 세포막. 세포막은 정말 생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막 안쪽에 세포는 살아있죠. 근데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건 죽어있죠. 그러니까 막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들이 나눠져 있지만 죽어있는 것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살아있는 것들이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차단돼 있어야 되냐? 그러면 안 돼. 여기가 살아있으려면 어떤 여러 영양소 같은 물질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노폐물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는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물질을 받아들이고 빼야 되니까 세포막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뭐냐? 이게 바로 인지질이에요. 여기. 요 머리가 이냐? 머리가 인산기, 요게 두 가지가 지질.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하고 지질. 지질은 세포 안쪽하고 세포 내부하고 세포 외부가 다 물이 많죠. 물이. 세포 안에도 물이 많고 세포 바깥에도 물이 많거든요. 물이 많으니까 인산기가 물이랑 친해요. 그래서 친수성 애들은 물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그리고 지질층은 물이랑 안 친한 소수성들이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이 두 층으로 돼 있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막에 껴있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막단백질들이 되게 많아. 이 막단백질들이 어떤 물질은 넣어주고 어떤 물질은 빼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 이동 단백질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야, 요거는 내가 또 통과시켜 줄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야, 저도 통과시켜 주세요. 넌 안 돼 임마. 그거 안 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집어넣고 빼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좀 붙어 있어서 당단백질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세포 내 세포랑 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데 좀 씁니다. ABO식 혈액형, 이런 ABO식도 여기 단백질에 붙어 있는 탄수화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세포 간의 어떤 그 신호를 조절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막에. 물질 이동을 한다던가 세포 간의 어떤 주요 신호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막에 있는 거죠.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층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막에 단백질이 여기 있으면 항상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이 인지질의 바다에 이 막단백질들이 이렇게 좀 움직여 다니고 떠다닌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동 모자이크 막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는 막 단백질들이 여기서 유동하고 있다. 플루이드, 유동하고 있다.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음, 중심립이 있습니다. 중심립. 중심립은 뭐냐면 중심립은 동물세포에서 주로 보여요. 동물세포. 요 하나가 중심립이라고 그래. 하나가 중심립.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요 중심체라고 그래.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중심체. 얘네는 뭐 하는 거냐? 얘는 세포가 분열할 때 두 개로 카피가 돼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로 카피가 돼서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해. 양 끝으로 이동해서 여기 안에 있는 염색체들을 방추사를 이렇게 형성해서 얘네들을 하나씩 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와. 야, 너 염색체 일로 가. 너는 일로 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방추사를 형성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것들을 우리는 중심체라고 그래요. 동물세포에서 주로 보여요. 식물세포에서는 안 보여. 식물세포는 이런 중심체가 없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뿌잉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별 모양처럼 얘가 이렇게 되더니 여기서 이렇게 방추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나네. 그래서 별성자라서 성상체라고 그래. 성상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식물세포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지금 중심체는 동물세포에서 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중심체가 보인다. 그러면 얘가 아하 동물세포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구성 물질이 선모랑 편모랑 좀 비슷해요. 선모랑 편모랑 좀 비슷해.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 안에 뭐 튜블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9+0 구조고 선모나 편모는 9+2 구조다 뭐 이런 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얘네들이 선모나 편모에 주로 기원이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심립이었다가 나중에 선모랑 편모로 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중심립.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쭉 세포질이었는데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에너지를 얻기 위한 물질 대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엽록체를 먼저 보면 엽록체는 크게 이 안에 동전 쌓인 것들 같은 게 있어. 동전 쌓인 것들을 틸라코이드라고 그러고 동전이 쌓여있는 이 틸라코이드가 쌓여있는 전체를 그라나라고 그래요. 그라나. 엽록체는 엽록체. 잎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이죠. 잎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이 그러니까 식물세포에만 있겠지 당연히. 얘 뭐 하는 거냐? 광합성 한단 말이야. 광합성. 광합성에서 무기물을 가지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갖고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얘도 이중막 구조가 있고요. 자체 DNA, RNA, 리보솜이 있어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어요. 세포 안에서 얘는 또 독특하지. 증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가 더 필요하다. 그럼 엽록체가 더 분열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광합성을 하는데 요 그라나에서 광합성의 명반응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광합성은 크게 명반응, 안반응으로 나눠지거든요. 명반응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동전 빼고 나머지를 스트로마라고 그래. 스트로마에서는 안반응이 이루어진다. 일단은 요런 식이 요 따위로 이루어진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깊이는 나오기 어려워. 그래서 명반응, 안반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다. 그래서 그라나, 스트로마가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에 가장 중심되는 장소예요. 세포호흡에.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지 세포호흡을 하는데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에 있겠어 없겠어? 식물세포는 엽록체만 갖고 있겠지? 그럼 안 되는 거야. 예. 식물은 낮에만 광합성하죠. 식물은 낮이든 밤이든 계속 호흡해요. 모든 생물은 호흡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식물세포도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죠. 세포호흡의 장소고 여기서 ATP를 합성하고 이것도 이중막 구조예요. 자, 이중막 구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 다 나왔어. 핵 이중막 구조, 그 다음에 뭐? 엽록체 이중막 구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구조. 그리고 독특하게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다 안에 DNA를 갖고 있다. 핵 안에 DNA 있죠. 그리고 엽록체 안에 DNA, RNA, 리보솜 이런 거 갖고 있다고 그랬지? 미토콘드리아도 DNA, RNA, 리보솜이 있어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어. 예. 이런 것들이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이런 비슷한 독특한 특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내막은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막이 대박쯤
바깥쪽보다 되게 표면적을 길게 만들었어요. 넓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만들었나? 요 안에 내막에 세포 호흡에 너무너무 중요한 효소들이 따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튀어나오는 걸 크리스탈 구조라고 그러는데 뭐 여하튼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엽록체가 광합성을 내서 무기물을 유기물을 만드는 물질 대사의 동화작용에 우리 첫 번째 생명현상에서 했지 동화작용에 너무너무 중요한 애고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을 무기물을 만들어서 세포 호흡의 이화작용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질 대사를 해서 나오는 생물 ATP를 가지고 이 ATP를 가지고 생물이 대부분 다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ATP가 생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 화폐 단위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원형질이에요. 여기까지 원형질. 그 다음에 이 원형질은 처음에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거고 후형질이 있어. 후형질은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세포벽은 이렇게 되게 단단하거든. 되게 단단해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세포벽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세포벽은 되게 식물세포에 많고 그리고 세균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 버섯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동물세포에는 없어. 세포벽이. 그리고 식물세포에 이제 주로 있는 건데 이 세포벽은 어느 정도 세포 크기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형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액포가 있습니다. 액포. 전투 가서 막 모든 걸 다 통과시킬 수 있어. 그 다음에 액포가 있어요. 액포는 식물세포에 주로 있는 건데 식물세포는 이 액포를 어떻게 쓰냐면 여러 가지 창고나 화장실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폐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 노폐물이 쌓이면 쭉 해서 오줌이나 땀으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 식물이 나무가 오줌이나 땀 흘린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식물이 오줌 마려워 이런 오줌 본 적 이런 나무 오줌 본 적 있어? 그런 거 없잖아. 얘네는 어떻게? 얘네는 노폐물 안 생기냔 말이야. 생기지. 생기는 걸 어떻게? 이 액포 안에다 다 저장해. 여기다가 노폐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창고처럼 여기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액포가 거의 없지. 그러다 점점 액포가 커져요. 나중에 늙은 세포는 액포가 거의 대부분이야. 핵이 옆으로 봐. 핵이 옆으로 밀렸지. 핵이 그렇게 중요한데 DNA 있고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액포가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핵이 옆으로 밀리게 될 정도로 액포가 점점 더 커지죠. 이런 것들이 후형질이에요. 후형질. 잠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하자면 막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막을 가지고 있는 거. 막을 가지고 있는 거 리보솜 이런 건 막이 없어요. 핵은 이중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그 리소좀 요게 단일막입니다. 막이 하나야. 세포막이랑 세포막, 리소좀, 골지체, 소포체 여기까지가 막이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핵하고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그리고 중심체하고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이런 막 갖고도 문제를 잘 만드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포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포가 돼 있는 것들이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동물에서는 이런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그러니까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 조직을 만들고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합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 이런 조직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기관이 돼. 뭐 심장이다 이런 어떤 기관이 되는 거죠. 간이다, 이자다, 입이다, 코다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에요. 기관들을 만들어주죠. 그럼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들어요. 기관계. 이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되게 특이한 거야. 식물에는 기관계가 없어. 동물에만 있는 거야. 동물에만 기관계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신경계는 흥분이 전달하는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신경 조직 같은 것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이루고 면역계는 뭐 T림프구, B림프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모여서 면역계를 이루고 있고요. 내분기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여러 기관계들이 모여서 이 계가 시스템이야. 시스템.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화계를 얘기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소화계를 입, 식도, 위, 소장
이자, 간, 대장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소화계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화기관계.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 림프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혈관, 순환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순환계. 이런 그 기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관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서는 이렇고 식물에서는 기관계가 없어. 식물에선 기관계가 없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된다. 조직계가 돼. 먼저 조직부터 볼게요. 조직부터. 세포는 표피세포가 있고 유세포가 있어요. 유세포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살아있는 세포로 뭐 광합성도 하고 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세포예요. 그리고 물관, 체관세포, 통도조직을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모여서 표피세포들이 모여서 표피조직, 그 유세포들이 모여서 해면조직, 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해면, 스펀지라고 그래요. 이거 영어로 스펀지야.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다. 해면조직. 그리고 물관, 체관 조직을 이루고 있어서 통도조직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모여서 또 조직계를 이루고 있는 거야. 잠깐만, 조직계를 넘어가기 전에 조직, 분열 조직이 있고, 조직은 크게 영구 조직이 있는데 분열 조직은 생장점하고 형성층이 있어. 식물은 모든 곳에서 다 분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줄기 끝, 뿌리 끝에 생장점에서 쭉쭉쭉쭉쭉쭉 자라게 되고, 그리고 부피 자람은 형성층이라는 곳에서 여름에 빨리빨리 자라고 겨울에 좀 잘 못 자라고, 여름에 빨리빨리 자라고 겨울에 잘 못 자라고, 이런 것들이 돼서 나이테가 되는 거죠. 형성층이 바로 그 나이테의 옛날 것들이에요. 그래서 형성층, 이런 분열 조직이 되고 나머지 표피 조직, 유조직, 기계 조직, 통도 조직 이런 것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고 있어요. 물관, 체관이 모여서 통도 조직, 얘네들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유조직이 돼서 기본 조직계를 이루고 있고, 공변세포, 표피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조직계라는 게 동물세포에는 조직계가 없었잖아. 근데 식물세포에만 조직계가 있다고. 그 동물세포에는 대신 기관계가 있었죠. 근데 식물세포에는 기관계가 없이 기관에서 개체로 가는 거예요. 기관은, 식물의 기관계는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이 있어요. 생식기관은 자식을 낳는 거니까 꽃 이런 것들이야. 꽃, 열매 이런 것들이 생식기관이고, 영양기관이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이 다 영양기관이에요. 얘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게 됩니다. 와, 내용이 진짜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이 개정하면서 생물 2에 있던 것들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 1에서 지금 생물을 처음 접하시는, 생명과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쭉 훑어가듯이 한번 훑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읽으면서 훑어가서 여러분 머리 안에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념 보강 단답형 확인 문제 개보단 보겠습니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물질인 모랑 생명활동의 결과로 생긴 후형질로 나눈다. 후형질과 뭐라 그랬죠? 원형질. 모는 생명현상을 주도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염색사, 인 이런 거 갖고 있다. 바로 핵이죠. 핵 빼고 나머지를 뭐라 그랬죠? 세포질. 세포 소기관 중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그리고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리보솜, RNA가 리보라는 걸로 나왔다 그랬죠? 리보솜.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라 세포 안에서, 그 다음에 막의 일부가 핵막에 연결되어 있는 거 소포체죠. 소포체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아주 조잡하게 생겨 있는 표면, 조면 소포체, 그리고 리보솜이 없는 매끈한 표면, 활면 소포체. 소포체를 통해 전달된 물질을 막으로 싸서 저장하고 분비 역할 하는 거. 이름 특이한 애 있다 그랬죠? 골지체다. 여러 종류의 가수분해 요소, 뭔가를 다 분해시켜버릴 수 있다. 세포 내 소화작용을 담당하며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거 라이시스, 이렇게 분해한다, 용해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터트려버린다. 리소좀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리소좀. 7번. 주로 동물 세포에서 관찰되면서 세포 분열 시 방추사 형성, 중심립 또는 중심체. 중심립이 두 개 모이면 중심체.
세포 안팎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면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안팎의 물질 이동을 조절한다. 세포막이지. 세포막.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들이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랬죠. 세포막 밖에 형성돼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를 유지시키는 전투가성 모두가 다 투과한다는 거예요. 세포막은 되게 반투과성이거든요. 통과 못하는 게 있고 통과하는 게 있고 그런데 요거는 전부 다 투과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런 것들은 세포벽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 선생님 세포벽이라고 벽인데 여기는 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 막이에요. 근데 독특하게 아주 딱딱하게 돼 있으니까 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잘 관측되며 물, 당류, 색소, 노폐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액포라고 그랬죠. 액포. 후영질에 있는 거 액포. 동물은 세포가 모인 조직이 모인 기관이 모인 뭐? 기관계로 된다 그랬죠. 기관계. 그리고 개체로 되어 있다고. 식물은 물관과 체관 조직이 모여서 통도 조직을 이루고 형성층과 함께 관다발 뭐를 이룬다? 자, 조직이 모여 형성층과 함께 관다발 조직계를 이룬다고요. 조직계. 세포 소기관 중 이중막 구조를 가진 것은 핵 미토콘드리아 또 하나 엽록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자체 내 DNA를 가지고 증식할 수 있다고. 핵 빼고 나머지는. 세포 소기관 중 막구조가 없는 것은 중심립과 막구조가 없는 거 리보솜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생물을 어떻게 해서 탐구를 하는가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